말단 병사의 전설 제1장 버려진 부대 입영 확인증을 삽입해주세요. 맑고 차분한 여성형 인공지능 음성이 울려 퍼졌다. 좁고 타원형의 캡슐 안에 서있던 강진우는 서둘러 발급받은 카드를 기계 슬롯에 밀어 넣었다. 이름 강진우 나이 18세 성별 남성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입영 분야 보병 화면에 데이터가 출력되자 다시 음성이 이어졌다. 신분 확인을 시작합니다. 강진우는 꼼짝 않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두 눈을 크게 뜬 채 가만히 서 있는 그의 몸의 하얀 빛이 위아래로 스캔을 시작했다. 외모 일치, 골격 일치, 혈액형 일치, DNA 일치, 홍채 일치, 신원 인증 완료. 삐삐. 몇 번의 전자음이 울린 뒤 기계는 카드를 다시 내보냈고 이어진 목소리가 말했다. 504 신병훈련소 23연대 3중대 1소대 1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무운을 빕니다. 강진우는 급히 카드를 챙겨 들었다. 동시에 뒤쪽 벽에 있던 문이 열리며 출구가 열렸다. 문 밖에는 입영 대기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젠장, 군대 오는 것도 이렇게 귀찮을 줄이야. 괜히 왔잖아. 그는 불만을 내뱉으며 배치실을 나섰다. 그가 나오자마자 줄 맨 앞에 있던 다음 지원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다시 닫혔다. 갓 성인이 된 강진우는 올해 고3을 졸업했다. 집안은 넉넉했고 대학을 갈 수도 있었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 하나. 최고의 지휘관, 우주의 총사령관이 되겠다. 그는 믿었다. 총사령관이 되려면 장군부터 되어야 하고 장군이 되려면 병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물론 국방대학을 나와 입대하면 소위 계급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 문제는 그의 성적이었다. 수억 명이 응시한 연방수능에서 하위 1000위권 안에 든 성적. 국방대학은커녕 보병 말고는 지원 가능한 병과가 없었다. 사실 집안 사람들도 군 입대를 극구 반대했다. 강진우는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미리 지어놓은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만큼 자신만만했고 실제로 그의 부모는 그 후로 단 한 명의 자녀도 더 갖지 못했다. 임신조차 되지 않았다. 어릴 적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왜 강진우라는 이름을 지었냐고.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강은 과거 지구라는 먼 옛 행성에 있던 동방국가의 성씨였고 진우는 용처럼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비록 그 행성은 사라졌지만 그 문명의 정신은 지금의 우주사회에도 이어진다는 의미였다고. 그 이름의 의미는 어린 강진우의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었다. 아마 군 입대를 결심한 것도 그 이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강진우는 일부러 성적을 망치고 성인이 된 걸 핑계 삼아 여행 간다며 돈과 신분증을 챙겨서는 집에서 수만 광년 떨어진 케이라 행성으로 도망치듯 와서 몰래 군에 지원했다. 다른 병과도 고려해봤지만 대부분은 체력이나 지식을 요구했다. 몸도 약하고 공부도 못하는 강진우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유일하게 아무런 테스트 없이 성인만 되면 입영 가능한 병과 보병. 그는 어깨에 배낭을 메고 배치 정보가 담긴 마그네틱 카드를 손에 쥔 채 이 거대한 배치홀을 어리둥절하게 돌아다녔다. 홀 안에는 그와 같은 신병들이 줄을 서 있는 타원형의 인공지능 배치실들이 여럿 있었다. 이 기계는 신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훈련소로 자동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홀 내부에는 검은 바탕에 은색 테두리가 있는 연방군 군복을 입은 경계병들도 있었다. 강진우는 부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504 신병훈련소로 향하는 통로를 찾기 시작했다. 숫자가 적힌 자동 통로는 엄청나게 많았고 그는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찾아야 했다. 그러다 겨우 504라고 적힌 통로를 발견한 그는 망설임 없이 자동 바닥에 올라탔다. 이동식 바닥이 자동으로 그를 앞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로는 꽤 길었다. 10여 분을 지나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다. 앞서 출발했던 신병들은 속도가 더 빨랐는지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다. 뭐야, 나만 남았어. 혼자 남은 통로. 아무도 없는 긴 길 불안이 엄습해왔다. 강진우는 무섭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결국 그는 뛰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리며 바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고자 했다. 하지만 곧 지쳤다. 헉헉대며 주저앉은 그는 중학교 이후로 제대로 운동한 적이 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저 만화책을 읽고 게임만 하던 청소년이었을 뿐 겁도 있고 한참을 쉬던 그때 드디어 바닥이 멈췄다. 헉! 드디어 끝인가? 고개를 들자 출구 위에 작게 쓰여 있었다. 전 구간 소요 시간 30분. 헐. 나만 바보야? 머리를 툭 치며 자책했다. 혼자 무서워서 전력 질주했더니 20분 만에 끝나버렸다.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오래 달린 시간이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우주 항공장이었다. 강진우는 재빨리 배치카드, 마그네틱 카드를 검증기에 삽입했다. 곧 인공지능 음성이 안내했다. 23번 탑승구로 이동하여 우주선에 탑승해주세요. 카드를 챙긴 그는 23번이라 적힌 통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단 30초 만에 도착. 그는 무척 작은 10인용 우주선 한 대에 올라탔다. 그런데 설마 나 혼자 탄 거야? 기내에는 승객이 단 한 명, 바로 강진우 자신뿐이었다. 그때 기내 스피커에서 아까와 같은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륙 준비.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강진우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맸다. 바깥 창으로 보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수송 우주선이 이륙하고 있었다. 아니, 왜 난 이렇게 작은 걸 타고 가는 거지? 설마 진짜 나 혼자 24면대야.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 애썼다. 곡 굉음이 울리고 강진우의 몸은 의자에 짓눌릴 듯 밀려났다. 하지만 압력은 금방 사라졌다. 그는 우주권을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창밖을 보니 까마득한 어둠 속 별빛이 반짝였다. 수없이 본 광경이지만 볼 때마다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곧 외로움이 그를 덮쳤다. 그는 참지 못하고 조종실로 달려갔다. 작은 우주선이라 사람이 조종할 일은 없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시스템이었다. 혹시 조종석에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조종실 문은 그냥 열렸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시 자동운항인가? 덩그러니 혼자 남은 그는 조종석에 앉았다. 조종석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하! 군대 오길 잘한 걸까? 아니면 망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 순간 인공지능 음성이 다시 울렸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공간 점프용 헬멧을 착용해주세요. 본 기체는 곧 공간 점프를 시작합니다. 네? 점프요. 공간 점프? 강진우는 기겁하며 자리로 돌아가 벨트를 다시 맸고 자동으로 내려온 헬멧을 써야 했다. 소형 우주선은 원래 공간 점프 기능이 없었다.
보통 초대형 우주선에서만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백, 수천 광년의 거리가 아니면 점프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공간 점프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몸에 마비감이 몰려왔다. 강진우는 마음속으로 모든 신들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살려만 주세요. 진짜 죽기 싫어요. 수십 초 후, 인공지능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공간 점프 완료. 목적지 도착까지 약 30분 남았습니다. 헬멧이 자동으로 회수되었다. 강진우는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별이나 행성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념하고 의자에 몸을 기대 눈을 감았다. 그냥 도착할 때까진 자자. 10초 후 착륙합니다. 10, 9, 8. 기계음에 눈을 뜬 강진우는 창밖을 봤다. 눈앞에는 거대한 운석 하나가 떠 있었고 그 운석 중앙엔 거대한 금이 가 있었다. 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저게 설마 기지야. 운석 내부에 작은 기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곳이 바로 504 신병훈련소 24면대의 거점이었다. 착륙은 무중력 상태에서 이뤄져서 충격도 거의 없었다. 조종 화면에선 지휘탑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지만 내부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박 후 연결 통로가 열리자마자 그는 서둘러 뛰어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 지휘탑 내부는 설렁했다. 인적이 전혀 없었다. 강진우는 당황해 뒤로 돌아섰다. 다시 들어가자. 우주선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미 연결구는 분리되어 있었고 보호막까지 내려와 돌아가는 길은 차단되었다. 곧이어 우주선의 연료선도 분리되었고 우주선은 자동 복귀를 시작했다. 그는 덜덜 떨며 눈앞에 닫힌 격벽을 바라보았다. 누구 없어요. 여기 강진우 상병. 아니, 일병. 아니, 뭐지. 그냥 신병입니다. 강진우는 자동 바닥 위에 올라선 채 배낭을 꽉 움켜쥐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계속 외쳤다. 강진우 신병입니다. 장교님 계십니까? 여기 도착했습니다. 통로는 그를 훈련장으로 이끌었다. 거대한 원형돔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은 끝없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통로 외에는 출입구도, 창문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여긴 방송에서 본 적 있어. 강진우는 그나마 안심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이곳은 훈련용 다목적 홀, 천장에는 입체 영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가상의 전장을 구현할 수 있고 벽면에는 숙소와 식당, 훈련실 등 다양한 공간이 생성되는 구조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천장에 새겨진 23이라는 금색 숫자를 보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아, 여기가 진짜 24면대 맞구나. 하지만 그 외에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부대가 너무 작았고 오후 2시임에도 훈련 중인 병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혹시 전부 휴가라도 간 건가? 의문이 가득한 채로 그는 외쳤다. 신병 강진우, 보고드립니다. 그 순간 내가 강진우냐?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드디어 누가 있구나. 강진우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돌아서며 외쳤다. 신병 강진우, 상관께. 그러나 그 말은 비명으로 바뀌었다. 으아!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군복을 입은 해골. 뭐야 이게? 살려줘. 강진우는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아까 통과했던 통로는 사라지고 없었다. 신병훈련소는 밀폐형 구조였다. 퇴로는 없었다. 으아! 어떻게. 진짜 귀신이잖아.
공포에 질려 눈앞이 아찔해질 즈음 그 해골은 그를 잡아당겼다. 금속으로 된 해골의 얼굴이 그의 이마에 바짝 붙었다. 네가 강진우냐? 소리까지 기계적으로 증폭된 무서운 음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은 해골이었지만 뼈는 금속이고 목덜미에는 케이블이, 입속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다. 로봇이잖아. 사실 인류는 수백 년 전 인간형 지능 로봇의 사용을 금지했었다. 지능을 갖춘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 대참사를 벌인 이후 모든 국가가 합의한 금지 조항이었다. 하지만 지금 24년대 훈련소엔 그런 로봇이 존재했다. 강진우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해골 로봇은 그를 툭 던지며 다시 소리쳤다. 강진우가 맞느냐? 맞습니다. 신병 강진우, 보고드립니다. 강진우는 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기계적으로 외쳤다. 그러자 로봇은 다리를 벌리고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잘 안 들린다. TV에서 본 그대로네. 강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최대한 크게 외쳤다. 신병 강진우. 상관께 보고드립니다.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로봇은 손을 뻗었다.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건넸다. 카드를 받은 로봇은 단단히 붙인 발을 정렬시키고 또박또박 외쳤다. 신병 강진우, 보고 접수 완료.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건가? 강진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저쪽이 내 방, 그 옆이 식당이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훈련 시작이다. 로봇은 차갑게 말한 뒤 벽 쪽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벽에서 문 하나가 열리며 그를 삼켰다. 강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자기 숙소문도 사라졌다. 잠깐만. 그가 당황하며 다가서자 그제야 문이 열렸다. 문 안은 컴컴했지만 한 발자국 들어서자 마치 감지되기라도 한 듯 불이 켜졌다. 와, 대박인데?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책상, 옷장, 샤워실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심지어 세면도구도 군용으로 잘 구비돼 있었다. 완전한 군 간부용 룸이었다. 그 로봇. 의외로 괜찮은데. 강진우는 휘파람을 불며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연방 군복이 3벌, 군화 3켤레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모두 신체 데이터에 맞춰져 있어 완벽하게 잘 맞았다. 이야. 딱 떨어지네. 그는 한 벌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잘 어울리는 군복에 만족하며 포즈를 잡다가 어깨에 붙은 길병 계급장을 보고는 살짝 아쉬워했다. 하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왔다. 고프다. 그는 곧장 식당으로 달려갔다. 불은 밝혀져 있었지만 식당 안엔 역시 아무도 없었다. 괜히 겁이 난 강진우는 후다닥 도시락 하나와 음료를 챙겨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 부대. 진짜 나 혼자인 건가? 하지만 그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가 고른 병과 보병은 사실상 폐지된 병과였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뿌듯하게 바라보던 강진우는 그만 깜빡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그 달콤한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촤! 얼음물 한 양동이가 그의 얼굴에 쏟아졌다. 으악! 깜짝 놀라 일어선 강진우는 입을 벌리려다 바로 입을 다물었다. 눈앞에는 아까 그 해골 로봇 교관이 서 있었다. 눈은 붉은 LED로 번쩍이고 있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훈련은 오후 4시부터다. 넌 1초 늦었어. 1초요?
밖으로 나가서 훈련장을 10바퀴 뛰어. 헉. 네. 강진우는 군말 없이 뛰쳐나갔다. 그는 이미 눈치챘다. 이 로봇들은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움직이는 지옥의 시계라는 걸. 그가 훈련장에 도착하자 다른 4명의 로봇 교관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총 5명 전부 금속으로 된 똑같은 해골 로봇. 전부 별표 상위 계급인 소위 별표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강진우가 멈칫하자 그중 하나가 허리에서 레이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치! 방아쇠를 당기자 그의 바로 옆바닥이 증기를 내며 타들어갔다. 나는 소위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음엔 내 머리다. 뛰겠습니다. 강진우는 혼비백산하여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훈련장을 돌며 그의 등 뒤에서는 몇 번이나 레이저가 쓱쓱 지나갔다. 조금만 속도가 늦어지면 죽는 거다. 그는 그렇게 정신줄을 놓은 채 10바퀴를 다 돌았다. 온몸은 땀에 절었고 숨소리는 개처럼 헐떡였지만 앉지 마라. 그가 주저앉으려던 순간 옆에서 가죽 채찍이 휘가고 땅을 때렸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세를 유지한다. 가슴을 펴고 정자세로 서라. 로봇은 시범을 보였다. 강진우는 몸을 세웠지만 어깨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채찍, 팔이 굽었다는 이유로 또 채찍. 10대 번은 맞고 나서야 군인다운 자세가 나왔다. 좋다. 이제 훈련장 환경 변경. 갑자기 훈련장의 벽이 사라지더니 한낮의 사막이 되었다. 아니, 영상만이 아니라 온도까지 올라갔다. 실제로 사막 한가운데 선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느껴졌다. 이 자세로 1시간 버텨라. 10분이 지나자 옷은 이미 땀에 흠뻑 젖었다. 30분이 지나자 의식이 흐려졌다. 45분쯤엔 눈앞이 하얘졌다. 결국 1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자세를 유지한 채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로봇 교관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의식 상실. 훈련 종료. 순간 사막은 사라지고 원래의 훈련장으로 돌아왔다. 그를 감싸고 있던 4명의 로봇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기계적이지 않은 대화가 흘러나왔다. 체력이 많이 부족하군. 훈련을 강화해야겠어. 체력 다음엔 우주전 전술을 가르칠 차례지? 뭔 소리야. 전략은 내가 가르쳐야지. 그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만약 강진우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건 지능을 가진 로봇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의 우주연방에서 지능형 로봇은 법으로 철저히 금지된 존재다. 과거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AI 반란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에겐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아이는 456년 만에 온 유일한 신병이다. 1년 안에 완벽한 병사로 만들어야 해. 다른 내 로봇은 각을 맞추며 대답했다. 네. 반드시 그를 최정예 군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강진우의 지옥 같은 1년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외딴 소행성 기지, 잊혀진 24면대 훈련소, 그리고 전설이 되어가는 말단 병사의 첫 발걸음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